2, 3, 4를 어떻게 가냐는 정비창의 성격에 맞게 같이 한 운명입니다. 한 운명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장점이 많더라고요. 정보가 많냐. 이현웅님을 만 정도 톱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출동.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 할게요. 부동산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용산에 있습니다. 용산에서 용산의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원효로 일대 관심이 많은 게 항상 매일 원효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쨌든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용산 정비창 개발이 국제도시냐 아파트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아시아의 허브가 어딜까요? 그러니까 국제도시잖아요. 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죠. 국제업무지구가 원 컨셉이었죠. 근데 그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기상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홍콩이 무너졌습니다. 국제도시로서 무너졌죠.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상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도시가 아시아 허브의 국제도시가 어디냐는 거죠. 그게 저는 용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전제 조건을 깔게요.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용산의 정비창은 용산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서울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는 국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의 문제. 국제업무도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리아 서울이 되게 아시아에서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줘야 될까요? 아니지 않나요? 좋아요. 지금 국가의 정책 방향이 국제업무도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국제업무도시를 한다며. 그러면 잘 보세요. 애매한 게 제일 후진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아파트도 아니고 국제업무도시도 아닌 게. 반반하지 뭐. 아파트도 짓고 업무도시도 짓고 반반하면 안 될까?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국제도시로 가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국제도시로 가는 거에 맞는 업무지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도시를 간다? 제가 그 전에 원효로 상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정비창의 방향에 의해서 이것도 그림이 종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국제도시 업무도시가 진짜 과연 국제 업무도시 아시아의 서울의 용산의 정비창이 허브가 될 거냐? 금융 허브가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에 플러스 여의도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국제업무도시가 이렇게 될 거냐? 뉴욕이죠. 센트럴파크 뉴욕이죠. 국제업무 연필 하나 꽂았네요. 요즘 유행입니다. 런던에 이렇게 연필 꽂기. 이게 넓은 게 아니라 연필을 꽂는 거죠. 연필. 막 70, 80층 짓습니다. 이렇게 한 층에 하나씩. 장난 아니죠. 이런 국제도시의 위상에 맞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단이죠. 이걸 지구단이라고 합니다. 재개발하고 성격이 달라요. 지구단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큰 그림을 그리죠. 이제 자꾸 원효로 상가가 어떻고, 뭐 원효로 4가 어떻고, 뭐 원효로 2가 어떻고, 여기 신계동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그만하고 전체 큰 국가 산업으로 봅시다. 정비창의 확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원효로의 운명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의도는 금융 허브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 부셔가지고 재개발 아파트 지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융 허브에 맞는 국제도시에 맞는 요게 이 원효로 대교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 연결과 이 지역과 이 지역. 어떻게 보면 둘 다 국제도시에 맞는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있죠. 왜? 강이 있잖아요. 강이라는 멋있는 센트럴파크 뉴욕에 뭐가 있죠? 강이 흐르잖아요. 엄청나게 큰 강이 흐릅니다. 똑같지 않나요?
여기는 없나요? 용산공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큰 그림. 어떻게 보면 국제 도시로 가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국가 산업이고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서울의 구청장의 손을 떠났어. 서울시장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건 국제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정비청 가지고 될까요? 될까요? 원계획이었죠. 국제도시다. 잘 보세요. 이거 가지고 될까요? 저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대가. 그래서 지금 이 용산역에 여기 있는 용산 여기 밑에 있죠? 여기 지금 지구 단위로 돼 있죠? 이게 진통을 겪고 있죠. 이게 아파트로 가냐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들이 많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국가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봤을 때 여기 아파트 질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 업무 도시의 확장으로 가야 된다고 봐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운명인 거야. 왜? 국제 도시로 간다며. 국제 업무직으로 간다며. 여의도만한 크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준에서 넓게 봐야 되는 거죠. 넓게 봐야 된다. 근데 여기는 많이 훼손됐어. 어떻게 보면 개발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 이제 신용산역 여기가 사실은 지구 단위 A라고 볼게요. 그러면 정비창 여기는 A 정비 지역이에요. 여기는 B입니다. B 정비 지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찾아봤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 마루노우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국제업무 도시입니다. 국제업무 도시에 맞게 도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마루노치와 신마루노치 빌딩을 중심으로 하는 거리, 경제대국, 일본 경제의 심장부, 금융기관의 총집합 지역이고 뉴욕의 월가 어깨로 겨누르는 세계 경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큰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궁이 있죠. 물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죠. 이 공원에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밀도의 문제거든요. 밀도가 여기가 아무리 높아도 이게 커버가 됩니다. 이런 오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이 중요한 겁니다. 한강. 공원만 오픈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강이 있기 때문에 고층화가 가능한 거죠. 여기도 고층화가 가능합니다. 오픈 공간이라는 게 공원만 오픈 공간 아니야? 여기는 높게 짓고 한강변은 높게 짓는 게 아니죠. 이것도 다 오픈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해하세요? 그 도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픈 공간이 있으므로 이 오픈 공간 물도 있죠. 물이 있으므로 여기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한 거죠. 여기가 도쿄역이고 여기가 상가 지역인 거죠. 어느 정도 지하가 일체형이 하나의 거대한 판을 짠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도시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국의 경제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7위냐 6위냐 모르죠.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픈 공간이 있음으로써 고층화가 가는 거죠. 일본의 지진이 있는 지역 지구는 이게 엄청 고층 빌딩입니다. 아이고 낮은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한 40층밖에 안 돼 보이는데 지진이 있는 나라잖아요. 지진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게 지은 겁니다. 여기죠. 여기에 고층화도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쿄라는 거 위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의 허브가 도쿄냐 제가 보기에는 한국으로 넘어온다고 봐요. 한국으로.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확장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이 도시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볼게요.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밑에는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서 이걸 나눴어요. 업무시설은 평일 5일만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 및 쇼핑 및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말과 휴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를 가보세요. 주말에는 죽은 도시가 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업시설과 무슨 편의시설, 그 다음에 문화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으로 지구 단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적으로 하층에 이런 테두리 이런 거를 하고 저층으로 깔고
타워를 꽂는 거죠. 왜냐하면 타워를 다 꽂으면 하늘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최대한 상업시설을 하부에 깔고 컨트를 깔고 그 부분에 이제 문화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을 같이 넣어서 시민들이 최대한 쓰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차가 안 다닙니다. 위는 지상 천국인 거죠. 우리도 이게 가능하다 보다. 정비창의 이 외부 공간이라는 게 서울의 어떤 공원만이 아니라 도시 공원인 거잖아요. 도시 공원이 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용산 공원역보다 이 공원이 더 도시 공원, 지상에 차가 없게 만드는 이 공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는 지하로 다니고 지상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잘 보세요. 지도를 볼까요? 이게 지상이 하나의 공간으로서 공원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여기는 상업시설이 있는 공원이잖아요. 상업시설이 있는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공간이 있는 그런 공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국가사업인 거죠. 서울의 재산이고 용산의 재산이 아닙니다. 서울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인 거죠. 그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우리 이제 이거 현실을 해볼까요? 원효로 4가, 3가, 용문시장, 용문동, 신계동, 원효로 2가, 여기 원효로 1가죠. 어쩌면 2, 3, 4가를 어떻게 가냐는 정비창의 성격에 맞게 같이 한 운명입니다. 한 운명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의 거대한 지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지하에 다 연결되는 거죠. 지하에 연결하고 이 도로는 지하로 다녀야 된다는 거죠. 지하로, 거꾸로, 더 강력하게. 그래서 지상에 큰 그림을 그리고 지상에 엄청난 상가와 커뮤니티, 엔터테인먼트,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큰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업무시설이 있고 주거시설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전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으면 국제도시에 맞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이해하세요? 근데 주민들은 아파트를 원합니다. 근데 국가 입장, 서울시 입장은 업무시설을 원할 거예요. 그러면 주상 비율로 싸움이 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 역할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야 돼. 여기다가 아파트 질 일이 아니다. 여기는 어쨌든 국제지구에 맞는 그림이 필요하다. 거대한 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무슨 신속통합이냐, 무슨 공공재개발이냐, 무슨 모아주택이냐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현재 정비창, 여기는 정비창 지구단이잖아요. 이게 A입니다. A. 여기는 정비창 지구단이 B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지구단. 이 위치, 요 현대 사옥이죠. 요 위치에 맞는, 요 신계동에 위치해 맞는, 전자랜드에 위치해 맞는 지구단위가 필요한 거죠. 지구단위의 용적률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주상 비율이 있을 겁니다. 미국을 볼게요. 사실은 그 허드슨 야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용산하고 여기도 차량 기지입니다. 정비창 그 허드슨,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공간이, 맨하탄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확장성이 없었는데 그나마 땅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뭔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때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쉽죠. 저희는 이제 시작도 못했는데 사실은 요 그림이 같이 시작한 겁니다. 요 당시에 시작을 같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완성을 못했고 뉴욕은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는 거죠. 여기는 당연히 지구 단위를 했죠. 지구 단위를 어떻게 했냐면 허드슨 야드 지구 단위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00에서 1200%. 여기는 600%. 600%에서 1300%. 이게 공이 두 개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강가죠. 뭐 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1000에서 2000%까지, 2400%, 3300%까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1000%, 여기는 1000에서 19,
저 1900%. 그러니까 여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여기서 12블럭이죠. 근데 2000에서 2400%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 용도가 있는 거죠. 복합 용도의 대부분은 업무 시설이에요. 업무 시설이 많을수록 용적률이 2400% 갑니다. 근데 주거 지역은 600에서 150%라는 거죠. 여기는 가운데가 주거 지역이야. 그러니까 150%를 하는 거고 강변 쪽은 높은 건물 져라. 그래서 저의 그 원효로 상가의 운명은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국제업무적으로 높은 건물을 져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 높은 건물을 져야 되니까 여기는 2000%가 될 수도 있죠. 여기는 그럼 1000%냐 500%냐 600%냐에 의해서 주상 비율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구 단위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거꾸로 지구 단위를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정비창 정비구역의 A 지역이잖아요. A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런 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도시로 갈 수 있는 틀이 그때는 이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A 신용산역 쪽 지구 단위 얘기하는 겁니다. 신용산역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비가 잘 안 됐죠. 사실은 실패한 지구 단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비창 정비구역의 B구역이죠. B구역. 여기는 A죠. A구역인데 B구역을 이 그림과 전체 그림을 한번 잡아본다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도 뭐 재개발이 아니라 지구 단위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구 단위. 정비창 정비구역의 지구 단위 B가 되는 거죠. B. 그래서 용적률, 주상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아파트를 원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업무시설을 원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업무시설을 더 원하겠죠. 거기에 대한 줄다리가 필요한 거죠. 줄다리.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업무시설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 명소가 됐죠. 허드슨 야드가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죠. 원효로 234가 이런 허드슨 야드의 재개발 방식, 지구 단위 방식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원해. 우리 아파트 짓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정비창 구역에 맞게 거대한 틀을, 거대한 생각을 같이 동조하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업무지구를 원합니다. 우리 업무지구로 해주세요. 우리도 업무지구. 정비창 구역의 하나의 큰 판에 동참하겠습니다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용산 정비창 원효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